이제 양가로 2번에 부임 소득에 대한 계산,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을 빡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 좀 어려워요. 일단 간략하게 좀 보시면, 일단 부동산 임대업의 총 수익 금액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지금 책보다는 PPT 내용 좀 따라오세요. 책의 순서랑 많이 달리 해놨어요. 수업, 목적, 문제 풀이 순서로 좀 구성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의 총 수익 금액은요, 크게 세 가지로 일단 떠올리셔야 돼요. 머릿속에 세 가지가 떠올려야지 시험장에서 안 틀릴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임대료, 월세죠. 월세가 임대료, 월세. 두 번째가 관리비도 월세를 하나씩 같이 받는 거죠. 보통 50만원의 월세집을 살면 한 45만원이 그거고, 관리비가 5만원이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공공요금 또 별도, 전기수도 별도, 이게 이제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월세 살 때 인터넷에 보면은 관리비 제외된 금액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만원이다 룰루랄 하지 말고 가자마자 관리비를 물어봐야 돼요. 어떤 데 관리비 막 15만원 받아요. 그럼 사기꾼. 결제 안 하시는 게 이제 서로 맘 상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임대료, 관리비 가장 일반적인 수익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그리고 부가세에서도 간략하게 배웠죠. 간주임대료가 소득세법에서 굉장히 규정이 까다로워요. 부가세는 그나마 간편했었는데 소득세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간주임대료를 잘 구하셔야 돼요. 간주임대료는 기본적으로 뭐였죠? 간주자가 붙어 있으니까 월세는 아닌 거죠. 월세는 아니지만 임대료를 간주하겠다. 그래서 전세받은 거잖아. 전세받은 거. 그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면 월세 받는 자와 전세 받은 자의 과세 형평이 어긋나니까 일정 금액, 정기 예금이자 상당만큼만 과세하자라는 거였죠. 간주임대료. 그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또. 그럼 임대료부터 좀 배우시면요. 임대료는 당연히 자산을 임대하고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한 소득의 경우에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에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한다 해서 수입시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수입시기, 임대료에. 임대료는 언제 수입시기로 할까?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원칙이죠. 약속한 날이에요. 약속한 날. 계약, 관습에 의해서 정해진 날이라는 게 서로 월세를 언제 받기로 약속한 날이에요. 약속한 날. 매달 1일에 내겠다, 매달 말일에 내겠다, 이런 것들이 정해진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근데 만약에 그 계약 등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돈이 들어온 날이에요. 그냥 돈 들어온 날. 그때 소득이 생긴 거죠. 소득 발생한 날이 돈 들어온 날이에요. 이런 경우는 잘 흔치 않겠죠. 거의 없죠. 당연히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자 보시면 당자, 특례.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대여가 받은 선세금이라는 용어 나오죠. 선세금. 세금 계산서가 아니에요. 부가세에서 말하는 선발급 세금 계산서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줄여서 표현한 거고, 이건 말 그대로 선세금이 명사예요. 명사. 먼저 받은 돈이에요. 먼저 받은 돈. 그래서 선세금일 땐 어떻게 계산하냐? 보시면 총수익 금액은 선세금 곱하기 계약기간의 월수, 해당 대여기간의 월수, 이렇게 나와있죠. 월수로 안분해서 계산하시오 라고 나와있는 건데, 거기에 사례를 하나 이제 추가할게요. PPT에 적어두시던지 어디 필기를 해두세요. 그래서 내가 2020년 4월 10일부터 2021년 4월 9일까지 부임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부동산입니다. 상가에 들어간 거예요. 1년간 어떤 상가를 쓰기로 하고 빌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았냐? 2020년 4월 10일에 월세가 100만원이었는데 사무실이어서 1200만원 1년치를 다 받은 거예요. 다. 올 수령. 매달 낸 게 아니라, 저 그냥 매달 내는 거 귀찮아요. 그냥 1년치 다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1년치 다 드릴게요. 그럼 이 사람이 수중에 1200이 들어왔죠. 그럼 1200을 다 신고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1년치 임대하면서 받은 1200이기 때문에 1년치로 나누어서 계산해서 소득세가 과세기간이라는 게 정해놔서 누진세율이죠. 또 누진세율. 그래서 그 기간간으로 적정하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안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분을. 20년 소득은 20년만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때 어떻게 계산했냐면 1200만원을 즉 1년 계약했죠. 1년 계약 12개월. 해당 과세는 월수가 언제 20년도 4월이 지금 10일밖에 안 되는데, 똑같이 초월산이 말월 불산입이에요. 초월산이 말월 불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일 정도밖에 안 되죠. 4월달이 4월 10일부터 임대를 시작했으니까. 하지만 1개월로 그냥 봐서 4월을 포함시켜야 돼요. 그럼 9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900만 원이 2020년 소득이라는 거예요. 사업소득. 그럼 21년도 소득은요. 1200 곱하기 총 1년 계약 중에 1, 2, 3, 4가 있지만 말월 불산입이 있기 때문에 4월달을 제끼는 거죠. 이때는 말월이잖아요. 말월. 그래서 3개월치만 들어가서 300만 원. 이게 2021년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선세금 계산 특례고 부가가치세에서 이런 거 유사한 거 많이 봤죠. 그때 표현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그때 안분하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선세금 특례. 그래서 보시면 계약기간 개시일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1월로 봐서 초월 산입, 말월 불산입까지도 떠올리셔야 된다. 말월 불산입까지도 떠올리셔야 된다. 그래서 월세를 받았을 때 케이스는요. 이 두 가지로 일단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약정한 날, 수입 시기가 약정주의로 가시면 돼요. 정해진 날. 그래서 약정한 날에 돈이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약정주의로 가시는 거예요. 약정한 날에 돈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약정주의로 가시는 거예요. 약정주의. 그리고 선세금 받았을 땐 요 안분하는 특례까지. 이게 이제 임대료의 규정이에요. 임대료의 규정.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두 번째가 관리비. 관리비 보시면요.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 관리비 보통 이제 그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데들이 관리비가 좀 더 비싸요. 그 엘리베이터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되고 청소해야 돼요. 그런 거 관리비예요. 관리비다. 그래서 청소비 이런 것들이 보통 관리비인데 그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도 공공요금을 제외한 여기 체크하세요. 공공요금을 제외한. 공공요금을 부동산 임대업자 내주고 부동산 임대업자한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자가 거기 전기세를 그냥 다 내주고 내가 그 부동산 임대업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관리비도 받고 전기료도 받았으면 전기료를 뺀 나머지 관리비만 수익금액이 되는 거죠.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소득이 아니잖아요. 전기세 내준 거잖아요. 전기세 내준 거. 진짜 공공요금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요금을 제외한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그래서 관리비도 전혀 어렵지 않아요.